반짝이는 스포트라이트 뒤 그들이 감춘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예계 스캔들, 그 진짜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1. 주병진. 과거 인기 MC이자 개그맨이었던 주병진은 2000년 서울 모 호텔 주차장 내 주병진의 승용차에서 강모 씨를 성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사건 기소 이후 무려 7년간의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점과 피해자가 증인들에게 합의금을 일부 나눠준 점을 주목하였고, 긴 공방 끝에 결국 주병진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강지환. 2019년 배우 강지환은 자신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술을 마신 뒤 범행이 이뤄졌으며 강지환은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이후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강지환이 만취가 아니었다고 반박하였고, 경찰은 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강지환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3. 이경영. 배우 이경영은 2001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여고생에게 영화 출연을 약속하며 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내용을 인정하였는데요. 첫 번째 관계 시에는 미성년자임을 몰랐지만 이후 두 번째부터는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첫 번째 관계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014년 드라마 미생으로 복귀하였지만 지상파는 출연 정지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4. 이준호. 1990년대를 풍미했던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 이준호. 그는 2016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명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준호가 술에 취해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클럽 사장을 폭행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준호는 2002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논란이 있었고 결국 2017년 사기와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5. 박유천. 2016년 박유천은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부분 술자리나 노래방에서 발생했지만 검찰은 강제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처분과 다르게 주목되었던 점은 박유천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지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할 만큼 문란한 생활을 즐겼던 그의 사생활에 팬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드라마로 자리 잡았던 박유천의 반듯한 이미지는 한순간에 박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했던 첫 번째 여성은 허위 고소가 드러나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고소인 일명 A씨는 명예훼손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으로 박유천에게 5천만 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고 박유천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총 5,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무혐의였지만 민사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6. 고영욱. 가수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4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012년 3차 성범죄 시에는 불구속 입건 상태였고 불구속 입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긴 뒤 본인의 차량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성추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3년 착용, 신상정보 공개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7. 이수. MC 더 맥스의 이수는 200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3차례 집으로 불러 성매매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8. 정준영. 2016년 정준영은 전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준영은 승리가 포함된 단톡방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수차례 유포하였고 해당 불법 영상에 피해 여성만 1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해당 카톡은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이 수집되면서 전 여자친구의 사건과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연예인이 연루된 사건이라 사회적 주목도가 높다 보니 경찰 측은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 하였고 이 때문에 관련 증거가 검찰에 제대로 송치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이 유야무야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실 수사의 결과로 가해자인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해자는 수많은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범죄 혐의 관련 대화방은 총 23개이고
총 16명이 각각 1대1 또는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영상을 공유하며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영 사건은 몰래 촬영과 사생활 침해, 불법 유포뿐 아니라 연예계의 잘못된 관행과 권력 남용까지 비판받게 만든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연예인 특혜, 언론 및 수사 대응의 문제를 함께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반짝이고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우리가 몰랐던 연예인들의 어두운 모습들. 이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사회와 문화가 함께 성찰해야 할 과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